고급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불과 짧은 기간 사이에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가치가 사라진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믿기 어려울 정도의 급격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처분하는 선택은 오히려 가장 불리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치 하락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이며 서류상 손실은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고급 차량들이 가장 큰 폭으로 가치가 떨어졌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구매자가 되는 순간 진짜 기회가 시작된다는 점도 함께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살펴볼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깊이 있는 분석과 솔직한 자동차 리뷰가 마음에 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응원해달라.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달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 것이며 새로운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든다. 채널을 구독하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함께 성장하며 1000명이라는 이정표를 같이 만들어 보자.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크게 만든다. 12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의 BMW 7 시리즈입니다. 지금 BMW 전시장에 직접 가보면 꽤 놀라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차는 큰 폭의 할인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반면 불과 1년 된 차량들은 중고시장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는 가치 하락이 유난히 빠르게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4년형 740i X드라이브 모델은 출시 당시 약 9,300만원에서 9,800만원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했지만 현재 중고시장에서는 5,200만원에서 5,600만원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단기간에 거의 절반 가까운 가치가 사라진 셈이며 금액으로 보면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증발한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BMW가 적용한 분리형 헤드램프와 과감하게 커진 키드니 그릴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기존의 고급 세단을 선호하던 고객층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과하게 튀려고 한다는 평가까지 나오며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이 존중을 받기보다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면 중고 가치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이 차량을 신차로 구매했다면 큰 폭의 감가상각은 이미 지나간 단계라는 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판매를 결정한다면 그 손실을 그대로 확정짓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몇 년 더 보유한다면 이후 하락폭은 훨씬 완만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계산을 해보면 유지하는 쪽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중고 구매를 고려하는 입장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가격대에서 직렬 6기통 3.0리터 터보 엔진, 약 375마력의 성능, 그리고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이그제큐티브급 뒷좌석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드문 기회입니다. 신차 기준 거의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독일 플래그십 세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점도 분명합니다. 유지비는 여전히 높은 편이며 연간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의 관리 비용을 예상해야 합니다. 전자 장비가 복잡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고급유 사용은 필수입니다. 결국 이 모델은 논란이 된 디자인이 신차 시장에서는 발목을 잡았지만 중고시장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기회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고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이 진입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디자인이 아닌 차체 크기 자체가 약점으로 작용한 사례는 어떤 모습일까요? 11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의 아우디 A2A델입니다. 아우디는 이 차량을 통해 과하지 않은 고급스러움, 즉 조용하고 절제된 럭셔리를 강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화려함을 앞세운 경쟁 모델들과 달리 존재감이 약했던 이 차는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그 결과 감가상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형 55TFSI 모델은 출시 당시 약 9,100만원에서 9,60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중고시장에서는 4,800만원에서 5,20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절반 가까운 가치가 사라졌고 금액으로 보면 수천만 원이 그대로 증발한 셈입니다. 이 차량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존재감 부족입니다. 디자인이 너무 절제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단계 아래 모델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를 지불하는 소비자라면 어느 정도의 시각적 임팩트를 기대하기 마련인데 이 차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더해집니다. 바로 차체 크기입니다. 롱휠베이스 구조로 인해 전장이 상당히 길어졌고 일부 SUV와 맞먹는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대에서 소비자들은 점점 세단보다 SUV를 선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델은 시장 트렌드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상황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큰 폭의 가치 하락은 지나갔고 현재 시세 근처에서 가격이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한다면 손실을 확정짓는 것이지만 유지한다면 이후 하락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고 구매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기회가 열립니다. 이 가격대에서 터보 6기통 엔진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출력, 쿼트로 4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 수준에 가까운 뒷좌석 공간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드문 조합입니다. 외부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않지만 내부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여전히 플래그십 수준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유지 비용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특히 에어 서스펜션은 주행거리가 쌓이면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부품은 수급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델은 조용한 디자인이 신차 시장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했지만 중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가성비를 극대화하는 요소로 바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대신 더 많은 가치를 담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세단의 전동화 기술을 적용하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모델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10번째로 등장하는 모델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의 포르쉐 테이컨입니다. 포르쉐는 전기차 시대에서도 브랜드의 주행 감각을 그대로 살리겠다는 목표로 이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4명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세단이면서도 스포츠카에 가까운 주행 성능을 구현해냈죠. 기술적인 완성도에 대해서는 많은 찬사가 이어졌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고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형 포르쉐 타이칸 4S 모델은 기본 가격이 약 1억 1,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수준이었지만 대부분 옵션을 추가하면서 실제 구매가는 1억 3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고 시세는 6,500만 원에서 7,200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불과 짧은 기간 동안 수천만 원이 사라진 셈이며 감가 폭만 놓고 보면 상당히 큰 수준입니다. 이 현상의 핵심 원인은 시장 구조에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버린 상황에서 포르쉐는 생산량을 공격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차량이 넘쳐나게 되었고 공급이 수요를 크게 앞지르면서 가격이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가치만으로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충전 환경입니다. 이 차량은 800V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매우 빠른 충전 속도를 지원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고출력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일반적인 충전 속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기대했던 경험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구매 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이죠.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큰 폭의 감가상각은 지나간 상태이며 이 차가 제공하는 주행 감각은 여전히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코너링과 가속, 전체적인 밸런스는 여전히 포르쉐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중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더 흥미로운 선택지가 됩니다. 이 가격대에서 500마력 이상의 전기 포르쉐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실내 마감 품질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더 비싼 차량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배터리 보증이 끝난 이후 교체 비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으며 보험료 역시 브랜드 특성상 부담이 큽니다. 또한 최신 전기차들과 비교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다소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델은 전기 퍼포먼스 차량이 얼마나 빠르게 가치가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일정 시점 이후에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전기차의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차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브랜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차량 가치에도 영향을 준 사례는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9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의 잭과어 XJ입니다. 이 차량의 가치가 무너진 이유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브랜드 자체의 방향 전환 때문이었습니다. 제규어가 완전히 전기차 중심의 럭셔리 브랜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존 모델들은 사실상 역사 속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중고 가치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형 XJ 포트폴리오 모델은 출시 당시 약 8,800만원에서 9,30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중고시장에서는 4,400만원에서 4,80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절반 가까운 가치가 사라진 셈이며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수준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불확실성입니다. 브랜드가 기존 내연기관 모델을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하면서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걱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도 이 차량을 위한 부품이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진 요소가 바로 신뢰성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내구성과 관련된 평가가 낮게 나타났고, 전자 장비 오류나 인포테인먼트 문제, 서스펜션 관련 이슈를 경험했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중고 구매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며 결국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관점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대표하는 영국식 럭셔리 세단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차체 구조와 슈퍼차저가 적용된 6기통 엔진이 만들어내는 감각은 여전히 매력적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고 구매자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영국 특유의 고급스러운 감성과 디테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약 380마력의 성능과 함께 고급 가죽으로 마감된 실내는 훨씬 더 비싼 차량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품 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 역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 비용은 여전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연간 수백만 원 수준의 정비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델은 브랜드의 방향 전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재판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리까지 고려해야 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전동화에 올인하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BMW의 사례는 어떤 모습일까요? 8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의 BMW i7입니다. BMW는 플래그십 세단을 전동화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i7을 선보였습니다. 기존 7시리즈의 고급감에 전기 파워트레인을 결합해 메르세데스의 전기 플래그십과 정면 승부를 노렸지만 시장의 반응은 기대와는 다르게 상당히 차분했습니다. 그 결과 중고시장에서의 가치 하락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형 엑스드라이브 60 모델은 출시 당시 약 1억 1천만 원에서 1억 1,200만 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5,800만 원에서 6,40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절반 가까운 가치가 줄어든 셈이며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구조입니다. 이 차가 이런 결과를 맞이한 이유는 정체성의 혼란에 가깝습니다. 내연기관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전기차 특유의 불확실성이 더해졌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매력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가격대에서 전기 세단을 찾는 고객들은 보다 전기차에 최적화된 경쟁 모델로 눈을 돌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주행 가능 거리 문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식 수치는 충분해 보이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기온과 주행 조건에 따라 체감 거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이동에서는 충전에 대한 부담이 심리적으로 작용하면서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차는 500마력 이상의 출력을 가진 전기 BMW이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뛰어난 음향 시스템, 그리고 고급스러운 뒷좌석 공간까지 갖춘 완성도 높은 차량입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기술과 편안함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중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최첨단 전기 플래그십 세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감 품질과 기술 완성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 대비 만족도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으며 복잡한 전자 시스템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료 또한 여전히 높은 편이고 장거리 이동 시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편함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이 모델은 전기차라는 요소와 전통적인 대형 세단 시장의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가치 하락이 가속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오히려 매력적인 기회로 바뀔 수 있는 대표적인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전통적인 플래그십 세단을 유지하면서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한 메르세데스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7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의 머세이디즈 벤즈 S클래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럭셔리 세단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온 이 모델조차도 시장의 흐름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신 세대는 여전히 상징적인 존재지만 중고시장에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형 S500 사륜구동 모델은 출시 당시 약 1억 1,8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6,400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상당한 금액이 사라졌으며 비율로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하락폭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든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변화의 방향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실내를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하면서 대부분의 물리 버튼을 제거하고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로 전환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진보했지만 실제 사용자 경험에서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행 중에도 메뉴를 탐색해야 하는 구조는 고급 세단을 기대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초기 모델에서 나타난 전자 시스템 관련 문제들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부 차량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오류나 전자 장비 이상, 서스펜션 관련 이슈가 보고되었고, 이는 신뢰성 평가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고가의 플래그십 차량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중고시장의 반응은 빠르게 냉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모델은 최고 수준의 승차감을 제공하는 세단 중 하나이며 부드럽고 강력한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은 일상 주행에서도 높은 만족감을 줍니다. 가치 하락만을 이유로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차량이 제공하는 경험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기회가 됩니다. 이 가격대에서 독일 럭셔리의 정점을 경험할 수 있으며 고급 오디오 시스템과 정교한 서스펜션 기술은 여전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주행 중 느껴지는 안정감과 편안함은 이 차의 진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물론 유지 비용은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연간 수백만 원 수준의 관리 비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일정 주행거리를 넘어서면 서스펜션 관련 부품 교체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잡한 전자 시스템 구조로 인해 일부 수리는 전문 정비 환경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델은 아무리 오랜 전통을 가진 이름이라 하더라도 시장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운전의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이탈리아 브랜드의 접근 방식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6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의 엘퍼 로미오 줄리어 쿼드러포글리오입니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운전의 감각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주행 성능만 놓고 보면 동급 독일 세단들을 뛰어넘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감성은 최고 수준이지만 가치 하락 속도 역시 매우 빠른 편입니다. 2024년형 줄리아 쿼드리폴리오 모델은 출시 당시 약 8,700만원에서 9,20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중고 시세는 4,400만원에서 4,800만원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불과 짧은 시간 동안 절반 가까운 가치가 사라진 셈이며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구조입니다. 이 차량이 이런 결과를 맞이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뢰성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일부 오너들은 전자장비 오류나 시스템 경고, 구동계 관련 문제를 경험했다고 말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중고 구매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비스 네트워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정비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본질은 숫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페라리에서 영감을 받은 트윈 터보 6기통 엔진은 폭발적인 사운드와 함께 강력한 성능을 만들어내며 코너를 돌아나가는 감각은 이 클래스에서 쉽게 느낄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빠른 차가 아니라 운전 자체를 즐기기 위한 기계에 가깝습니다. 이미 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이 차는 실용성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감성을 위해 선택한 모델입니다. 이미 큰 폭의 감가상각은 지나갔고 지금 판매하는 것은 그 손실을 그대로 확정짓는 결과가 됩니다. 오히려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차가 주는 경험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 구매자에게는 더욱 흥미로운 기회가 됩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탈리아 감성이 담긴 고성능 세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카본 파이버 부품,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주행에 집중된 세팅은 일반적인 세단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제공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단점도 분명합니다. 유지 비용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연간 수백만 원 이상의 정비 비용을 예상해야 합니다. 부품 수급 역시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서비스 네트워크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비 또한 높은 성능을 고려하면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모델은 감성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감성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차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보다 대중적인 접근을 시도한 또 다른 이탈리아 브랜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다섯 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의 마저라티 가이블리입니다. 마세라티는 이 차량을 통해 이탈리아 특유의 감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차 시장에서의 기대와 달리 중고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요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4년형 기블리 모델은 출시 당시 약 8,200만 원에서 8,800만 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중고 시세는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절반 이상 가치가 하락했으며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수준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차의 가치가 빠르게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구성 요소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고급 세단에 기대하는 요소와 실제 사용되는 부품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외형은 고급스럽지만 일부 디테일에서는 기대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신뢰성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전자 장비 관련 오류나 변속기 문제, 서스펜션 이슈 등이 일정 주행거리 이후 나타났다는 사례들이 공유되면서 중고 구매자들은 점점 더 신중해졌습니다. 특히 수리 비용이 높게 형성되는 구조는 차량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미 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폭의 가치 하락은 이미 지나간 상태이며 지금 판매를 결정하면 그 손실을 그대로 확정짓게 됩니다. 오히려 이 차가 가진 감성과 사운드를 즐기면서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 구매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탈리아 브랜드의 상징성과 독특한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으며 트윈 터보 6기통 엔진이 만들어내는 감각 역시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요소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담도 분명합니다. 유지 비용은 높은 편이며 연간 수백만 원 이상의 정비 비용을 예상해야 합니다. 일부 부품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서비스 네트워크 역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나 타이어와 같은 소모품 비용도 일반적인 세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이 모델은 브랜드 이미지와 실제 구성 사이의 차이가 장기적인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요소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같은 브랜드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플래그십 모델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네 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의 머세이디즈 벤즈 EQS입니다. 메르세데스는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플래그십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전통적인 S클래스의 위치를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시도였지만 시장에서는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타났고 중고가치 역시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2024년형 450 플러스 모델은 출시 당시 약 1억 1,800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5,200만 원에서 5,80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절반 이상 가치가 줄어들었고,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수준의 하락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결과의 가장 큰 원인은 디자인에서 시작됩니다.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곡선형 실루엣은 기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전통적인 고급 세단이 주던 위압감과 존재감은 약해졌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독특하게 보일 수 있지만 기대했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과도한 디지털화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대시보드를 가득 채운 대형 디스플레이는 처음에는 인상적이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기능조차 메뉴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운전 중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최신 전기차 기술이 집약된 차량이며 긴 주행 거리와 부드러운 주행 감각은 여전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정숙성과 편안함은 전통적인 럭셔리 세단의 기준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고 구매자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 가격대에서 메르세데스의 최신 기술과 고급 사양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에어 서스펜션과 고급 오디오 시스템은 여전히 뛰어난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마감 품질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 대비 가치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으며 대형 디스플레이 시스템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제약은 장거리 이동 시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델은 전기차라는 요소, 디자인 방향, 그리고 기술 복잡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가치 하락이 가속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오히려 매력적인 선택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탈리아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세 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의 마저라티 콴노포르트입니다. 이 차는 기블리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아는 채 크기와 가격만 더 커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세라티의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기대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며 빠르게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4년형 콰트로포르테 모델은 출시 당시 약 1억 1,8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중고시장에서는 4,800만원에서 5,400만원 사이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불과 짧은 기간 동안 절반을 훨씬 넘는 가치가 사라졌고 금액으로 보면 수천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든 원인은 이미 익숙합니다. 일부 구성 요소에서 느껴지는 이질감, 전자 장비 관련 문제,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 이미지가 모두 겹치면서 차량의 매력이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특히 높은 초기 가격 위에 이러한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손실 규모는 더욱 크게 체감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유지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소모품 교체 비용이나 정비 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차량이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시장 수요를 제한하면서 가격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선택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큰 폭의 가치 하락은 이미 지나간 상태이며 지금 판매하는 것은 그 손실을 그대로 확정짓는 결과가 됩니다. 오히려 이 차가 가진 디자인과 감성, 그리고 주행 경험을 즐기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 구매자에게는 또 다른 관점이 열립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탈리아 플래그십 세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드문 기회이며 실내 디자인과 감성적인 요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행 감각 역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는 매력을 제공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유지 비용은 매우 높은 편이며 부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델은 브랜드 이미지와 실제 완성도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조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초고가 럭셔리 시장을 겨냥한 브랜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의 벤틀리 플라잉 스퍼입니다. 벤틀리는 이 차량을 통해 4개의 도어를 가진 그랜드 투어러, 즉 궁극의 안락함과 강력한 성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기대와 달리
중고시장에서 매우 빠른 가치 하락을 겪게 되었습니다. 2024년형 플라잉 스퍼 V8 모델은 출시 당시 약 2억 2,200만원에서 2억 3,500만원 수준이었고, 일부 고성능 모델은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고시장에서는 1억 1,5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불과 짧은 기간 사이에 억 단위의 가치가 사라진 셈이며,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큰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든 핵심 요인은 시장 흐름의 변화입니다. 초고가 차량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점점 세단보다 SUV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세단이라도 실용성과 존재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SUV와 경쟁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 비용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고성능 엔진과 고급 부품이 적용된 만큼 정기적인 관리 비용이 상당히 높으며, 브레이크나 타이어와 같은 소모품 교체 비용도 일반 차량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중고 구매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장인 정신이 담긴 작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수작업으로 마감된 실내, 고급 소재의 디테일, 그리고 정숙하면서도 강력한 주행 감각은 여전히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중고 구매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립니다.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벤틀리의 장인 기술과 럭셔리 감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강력한 출력과 부드러운 승차감은 여전히 이 차의 핵심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담도 큽니다. 유지 비용은 연간 상당한 수준으로 예상해야 하며, 보험료 또한 높은 편입니다. 부품 수급 역시 간단하지 않을 수 있고, 연료 효율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 결국 이 모델은 초고가 럭셔리 세단이 얼마나 빠르게 가치가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가치 하락을 보여준 모델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극적인 사례로 등장하는 모델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의 루시드 에어입니다. 가장 빠르게 가치가 무너진 고급차는 독일도, 이탈리아도, 영국도 아닌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에서 나왔습니다. 이 차는 럭셔리 전기 세단의 기준을 새로 쓰겠다는 목표로 등장했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유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형 투어링 모델은 출시 당시 약 9,500만 원 수준에서 시작했고, 고성능 드림 에디션은 1억 7천만 원을 넘는 가격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고시장에서는 3,800만 원에서 4,80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절반을 훨씬 넘는 가치가 사라졌고, 일부 초기 구매자들은 억 단위의 손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불안감입니다. 브랜드 자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퍼지면서 구매를 고려하던 사람들조차 한 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생산 계획이 조정되고 서비스 네트워크가 제한적인 상황은 이러한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여기에 주행거리와 관련된 현실적인 요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고 사양에서 매우 긴 주행거리를 제공하지만 그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며, 실제 환경에서는 기온과 주행 조건에 따라 체감 거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가 구매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혀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차는 현재 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전기 세단 중 하나이며, 강력한 출력과 뛰어난 실내 완성도를 동시에 갖춘 모델입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기술의 집약체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중고 구매자에게는 더욱 극적인 기회가 됩니다. 이 가격대에서 최첨단 전기차 기술과 강력한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고성능 트림은 슈퍼카 수준의 가속력을 제공하며, 대용량 배터리를 선택한 모델은 여전히 업계 상위 수준의 주행 거리를 보여줍니다. 물론 감수해야 할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브랜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서비스 네트워크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 역시 상당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 부품 수급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결국 이 모델은 신생 브랜드가 만든 고급 전기차가 얼마나 큰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경험을 제공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급차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가치가 무너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큰 금액이 사라지는 현실은 분명 충격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흐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미 이 차량들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급하게 처분하는 것은 가장 큰 손실을 그대로 확정짓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치 하락은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차가 주는 경험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고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플래그십급 럭셔리를 훨씬 현실적인 가격에서 경험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지 비용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가치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자동차 시장의 이면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보시고 자동차와 관련된 중요한 선택에서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이 길게 보면 가장 전략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